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엔지니어의 하루를 혁신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릴 SK 하이닉스 이병규입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반도체 팹 MES를 한 10여 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생산 자동화와 엔지니어 업무 자동화 영역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엔지니어 업무 자동화 부분에서 최근 현장에 적용된 좀 유의미한 사례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반도체 엔지니어의 하루가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엔지니어들의 허들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간단히 진단을 해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구축한 솔루션 2개가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소개드리고 실제 현장에 적용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지니어의 하루 일과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야간에 있었던 특이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수율팀이나 제조팀, 현장 유관부서 팀에 이런 이슈들을 인폼을 하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공정 개선 실험 등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 정리를 한 다음에 야간 엔지니어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엔지니어들이 하루에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과정에서 좀 패턴화된 업무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슈가 발생하면은 엔지니어가 이걸 인지하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조치를 제조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조치를 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계측된 결과를 판단하고 업무를 종료하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엔지니어 하루 업무에서 허들 포인트는 뭐가 있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패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주 간략한 엔지니어 업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많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장비도 봐야 되고 랏도 봐야 되고 데이터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허들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목적별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알람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조치하고 이런 모니터링 업무까지 각각의 전무다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여러 시스템을 접속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업무 하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유관부서의 엔지니어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의 진행 현황이나 파악을 위해서 반복적인 소통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엔지니어의 허들 포인트를 시스템으로는 개선할 수가 없었을까요? 시스템 역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종합 판정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엔지니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를 하고 나서 조치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 차트나 그리고 분량 이미지, 분량 패턴들을 각각의 전무단의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판정 시스템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결합 구조의 MES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산 실행계 시스템인 MES 시스템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팹의 MES 시스템은 워낙 거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조그만 소스 코드의 변경점에 의해서도 영향도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 업무 자동화 서비스는 계속 변화무쌍하고 요구사항들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애자일하게 대응하는 게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결형 시스템의 부재인데요. 이 엔지니어가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위 업무들을 각각의 전무단의 시스템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액션들을 전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하나의 업무를 끝내고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조치해야 될 업무들을 또 다른 시스템에서 이어서 하는 개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엔지니어 허들과 시스템의 어떤 한계점을 봤을 때 저희가 어떻게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의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별 업무 단위로 시스템이 발전해 왔고, 물론 이렇게 발전해 온 시스템들이 현장에 많은 효과들을 이뤄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 사일로의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 간 연계가 좀 어려워졌고, 결국 다양한 업무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E2E 레벨로 업무의 시작과 끝을 모두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단위 기능들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완결형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이종 간의 데이터, 각각의 전문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종 간의 시스템 간 데이터를 종합하여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시스템 중심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요, 앞으로는 엔지니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시스템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런 엔지니어링 업무 자동화에 대한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아키텍처를 빼면 좀 아쉽겠죠. 간략하게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MOM 아키텍처는 자사에서 미래 팹의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생각하면 그린 아키텍처인데요. 이 현장의 비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ICT 요구사항을 온라인 형태로 이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제조의 모든 업무들이 E2E 레벨로 완벽하게 프로토메이션화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람이 판단하고 있던 수동 판정이 아니고 데이터 기반, 즉 시스템에 의해서 판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들을 연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업무의 유연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ICT 측면에서는 일단 지속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 구조여야 되고요. 그 레거시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프로토메이션, 즉 업무가 확장되더라도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MO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저희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세 가지 원칙으로 개선하게끔 되는데요. 먼저 슬림화는 기존의 비즈로직을 재구성해서 레거시의 복잡도를 일단 개선을 하고요. 서비스화를 통해서 그 엔지니어링 관련된 업무 모듈들을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해서 MES의 영향도를 최소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화를 통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전문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플랫폼화하여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한 두 가지 신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신규 서비스는 앞에 설명드린 엔지니어 허들 포인트와 시스템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지니어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는 수동 판정 업무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판단 결과에 따라 다음 액션들이 어떻게 수행될지를 연결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완결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구축한 이웍스 DSP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DSP 시스템입니다. DSP는 디시전 서비스 플랫폼의 약자로 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개별 판정하고 종합 판정하는 자동화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복원점이나 이상점, 변경점 등 이 판정 요소가 포함된 모든 현장 업무 유형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판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로는 이 생산 장비나 측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수치형 데이터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웨이퍼 분량 패턴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판정 방식과 기준은 이런 수치화된 데이터들은 이 어퍼로우 리밋 기반으로 룰 베이스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들은 이 AI 전문 솔루션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종합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 종합 판정, 이미지 판정과 관련된 그 AI 모델 솔루션들은 다음 세션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정된 결과는 단순하게 패스페일, 이분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판정 수치가 그 리밋에 센터링 되어 있냐, 아니면 리밋에 걸쳐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레벨링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DSP 서비스의 아키텍처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오픈 소스 기반의 MSA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비즈니스 레이어 측면에서 보면은 이 판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각종 레거 시스템에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개별 공정에 대한 단위 판정을 하고, 이 업무별로 판정 시나리오가 각각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판정 시나리오의 제어를 통해서 종합 판정을 하고 그 판정 결과를 시각화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 보시면은 현장의 업무 프로세스가 시작부터 액션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하고 판단하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DSP 시스템은 이 판단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웍스 시스템입니다. 이웍스 시스템은 앞에 설명드린 DSP의 종합 판정 결과를 기반으로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모든 선행, 후행, 액션들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이를 완결형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엔지니어의 어떤 업무 유형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검증을 위한 실행을 직접 수행하고 계측 결과를 적재하고, 그리고 판정에 있어서는 이제 DSP 시스템과 연계해서 판정 요청을 하고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음에 어떤 액션들을 수행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웍스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 단위로 진행된 내용들에 대한 진행 결과나 경과들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는 엔지니어가 관리하는 공정, 장비 또는 엔지니어 개인 혹은 같이 일하는 그룹에 이렇게 구독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웍스 서비스의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스케줄러, 매니저, 프로세서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이 이웍스 DSP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업무에 적용한 장비 PMBM 조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비 PMBM은 장비 예방 정비 혹은 장비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단 장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장비 상태를 다운시키고 실제 라인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들이 장비 정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바로 양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장비의 컨디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장비 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와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비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엔지니어가 진행할 시나리오를 먼저 설정을 하고 제조 담당자에게 테스트를 요청을 하면은 제조 담당자가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제 계측이 다 완료되면은 엔지니어에게 인폼하여 판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은 실제 양산용 웨이퍼가 아니고 이제 테스트용 웨이퍼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계측 결과를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 검증을 진행을 하고 문제가 없이 패스가 된 경우에는 제조 담당자에게 장비 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업 이후의 시퀀스는 앞서 설명드린 시퀀스와 비슷하지만 이제 양산 웨이퍼로 반복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산 웨이퍼로 판정 결과가 패스되면은 이제 모든 인터락을 해제하고 최종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릴리즈 단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런 장비 PMBM 업무는 약 연간 92만 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한 번의 PM에 수시간에서 10시간 이상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린 허들 포인트와 한계점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엔지니어와 제조 간의 업무 전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엔지니어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플로우에는 2번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과정을 제품별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PM 절차에 수십 번의 판정 업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과정들이 모두 연결되지 못하고 단위 액션으로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 DSP 이웍스를 통해서 어떻게 업무가 바뀌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판정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지니어들이 판단하는 영역에서 이런 전문화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DSP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판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하고, 그리고 업무 시나리오에 맞게끔 판정 시나리오를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 판정 결과가 타겟에 센터링 되어 있냐, 리밋에 걸쳐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판정 레벨링 판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결과를 이웍스 시스템과 연계해서 다양한 후속 액션들로 연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지니어가 매뉴얼로 판단하고 있던 그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한 2천 건, 연간 한 60만 건의 판정 업무를 제로화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정이 된 경우는 엔지니어가 원하는 계측을 다 마무리한 경우인데요. 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측 결과가 스킵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판정이 페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엔지니어가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다 분석을 했었습니다. DSP 시스템에서는 이런 판정 데이터 기반으로 페일을 분석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코드로 제공해서 엔지니어의 이런 판정 페일에 대한 분석 업무를 제로화할 수 있었고, 이 부분도 약 한 1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부분들을 제로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풀 프로세스 연계 자동화입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퀄 검증부터 양산 검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에 접속하면서 실행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엔지니어가 본연의 업무에 몰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전반적인 과정들을 이웍스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연결하고 제어함으로써 엔지니어가 개입하는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 업무 몰입도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엔지니어와 제조 담당자의 개입 없이 풀리 자동화하다 보니까 실제 장비 업을 위한 조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개입이 약 한 번 PM 할 때마다 10여 회 이상씩 발생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최적화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플로우에서 제조 담당자와 엔지니어 담당자 간의 업무를 계속 전환하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반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피로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됐는데요. 이게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이 엔지니어랑 제조 담당자 간에 하나의 저희가 내부 메신저가 큐브라고 하는데, 큐브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큐브 채널에 현재 진행 중인 결과나 판정 결과나 경과들을 이렇게 노티를 해주고, 이 노티된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을 때는 이 DSP나 이웍스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이 제조 담당자와 엔지니어 간의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거함으로써 좀 업무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 효과를 좀 정리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업무 효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엔지니어 판정 업무와 후속 조치 업무를 개선하고 담당자 간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거해서 이 엔지니어가 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벗어나 좀 더 공정 개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장비 운영 효율입니다. 실제로 모든 과정들이 다 E2E로 프로토메이션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장비 조치 시간이 단축됐고, 그에게는 장비를 빨리 업했기 때문에 좀 생산 캐파 측면에서도 향상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엔지니어 경험 지식 내조화인데, 이 부분이 제가 좀 가장 의미 있는 효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시니어 엔지니어랑 주니어 엔지니어가 업무하는 경험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별로 업무 패턴화하고 시스템으로 내재화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상향 평준화된 지식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판정이 패스됐을 때 룰 베이스로 저희가 최종 릴리즈까지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페일이 발생했을 때 아까 여러 가지 업무 코드로 분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분류된 이후의 작업들은 아직 엔지니어가 매뉴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AI 기법을 통해서 후속으로 진행할 시나리오를 추천해주고 재검증에 대한 자동화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장비 PMBM 조치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변경점 업무라든가 이상점 업무로도 업무를 확장해서 27년도에 저희가 용인 클러스터 구축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엔지니어 개입이 없는 오토노머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